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7%, 그리고 코스닥은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도 괜찮았는데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 7월 달부터 우리 시장 주식을 매수를 했고, 또 그리고 올해 1월 달 들어와서는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된 이 시점, 바로 유동성 위기가, 은행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그전에는 바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잠잠해지고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유동성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빌려준 돈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은행 유동성 위기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지금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업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는 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정리되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러면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 물가 관련 지표가 잘 나와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은행 유동성 위기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한테 가져다 줬죠.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경기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뭐 경기가 좋고 이러면은 물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경기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도 좋은 거요.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경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수를 좀 살리고자 휴가비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 목적은 또 내수만 그렇게 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행 수지 적자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결과일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밖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국내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국내 여행하는 거나 해외 여행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러면 외국 놀러 가서 좀 편하게 또 오지, 뭐 또 먼데 구경도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해외 쪽으로 빠지니 달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는 이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정부 부채도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가 많은데 이 유동성이 딸리면 문제가 될 거예요. 국가의 유동성은 바로 외환 보유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행 수지 자꾸 적자가 나게 되면 외환에서 밖으로 나갈 때 달러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이 무역 상대국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단은 그래도 거래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국한테 돈을 가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또 그러다 국민들을 밖으로 나가면서 또 돈을 막 빼나가죠. 아직은 외환 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더라도 뭐 여행은 또 일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하고 무역 적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통해서 자꾸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럼 나머지 그게
부채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국려지책으로 정부에서 내수 정책도 하고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도 좀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뭐 저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이 중국 문제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달러를 갖다가 어디서 풀어올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여튼 시장의 관심은 지금 경기로 다시 옮겨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새로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이제 사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자, 외국인들이 이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 오늘도 매수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 또 이래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곧바로 반등한다기보다는 한동안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왜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좋다 그랬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또 이 기업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또 우리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량을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람이 돈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됐다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줄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은행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 정부에서 또 돈을 풀었는데 이게 돈이 어떻게 줄어듭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돈은 딱 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답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돈의 출처는 이거라고 했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과 또 그리고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돈이 그냥 답니다. 나는 은행 대출 안 받는데 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받는 대출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뭐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 회사 대표가 대출을 내서 그걸 나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의 대출이 내한테 월급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난 세금으로 나는 국가에 보조 받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출 내가지고 돈 만들어 가지고 세금 내면 그거 가지고 내 좀 보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과 또 그리고 이 대출입니다. 이거는 뭐 기업 대출도 되고 정부 대출도 되고 개인 대출도 되는데 대출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게 돈이 다 아니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바로 돈에는 이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자가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자는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자는 그냥 대출 내면은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꼬리표처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대출 낼 때 이자까지 안 줍니다. 1억을 대출 내면 앞으로 이자 뭐 1,000만 원 드니까 1억 1,000만 원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은 이자로 쓰고 1억만 갚아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1억 빌려주고 1억 1,000만 원 내놔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1,000만 원 어디서 나오는데 돈이 만들어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파산을 갖다가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의 파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둬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대출을 엄청 땡기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파산을 몰고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 성공도 안 했는데 난 공무원인데 안정적으로 그냥 받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무원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내 일하고 내 대가를 받은 것 같지만 그 돈의 출처는 누군가의 대출이라니까는 나는 겁나 일도 안 하고 나는 정부에서 그냥 주는 기초생활연금이나 이런 거 받고 사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다 대출이라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갖다가 내는데 이자는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파산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내가 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뭐 그 돈이 정부에서 받던 내가 노력해서 어디서 간에 내가 돈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출이고
또 누군가는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냥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온갖 착한 척하고 뭐 다 해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누군가 파산을 갖다 불러오는 거라니까.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또 이런 이야기하면 막 끝도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 누군가 파산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 파산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바로 정부하고 은행하고 나서서 파산을 갖다 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 파산을 멈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산을 떠안는 게 정부 부채예요. 정부 부채는 다른 사람의 파산을 떠안아서 정부가 대신 떠안는 겁니다. 그 정부 부채는 국민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파산 주고 나가는 걸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공동 부담으로 가지는 게 바로 정부 부채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부 부채를 떠안고 다른 사람도 중앙은행도 계속 돈 찍어내가지고 돈 빌려주라 하는데 은행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뚫뚫 말아져서 그 시스템이 그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파산으로 가는데 파산을 연기하는 역할이 정부하고 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그 파월 연 전 회장이 금리 인상하다가 연준에서 하다가 못했잖아요. 하여튼 뭐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럼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망할 때까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번 주 뭐 다음 주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도해서 뭐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그건 뭐 방법이 있어요. 사는 게 좋죠. 왜냐면 돈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파산하지 않도록 계속 돈 찍어내고 아니면 국민들의 파산을 빚으로 해서 떠안아서 계속 갈 건데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떠안아 갈 건데 그럼 그때 언젠간 파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 선택은 당연합니다. 유동성만 문제 없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주식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셀렉트리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이렇게 14개 종목이 됩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좀 올랐습니다. 인바디가 좀 올라붙어요. 조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거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일성 신약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딱 조심해라고 나온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일신 방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풍산 홀딩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공정해서 온갖 착한 척 뭐 선한 세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 세상 시스템이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시스템을 그냥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더 해라. 우리 자녀들 공부 좀 남들에서 경쟁해서 이겨라고 자꾸 뭔가 남보다 좀 더 시키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지면은 그냥 바로 끝난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뭐 한평생 나는 착한 일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만졌다면은 그 돈 만진 게 누군가의 파산으로 그냥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내가 많이 했다. 난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내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뭐 생활 수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온갖 뻘짓도 다 하는데 그냥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큰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와 아주 멋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범죄자라 보면 돼요. 내가 안 망하고 지금까지 50살, 60살, 70살까지 잘 살아있다. 와, 나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경쟁에서 안 뒤지고 성공 잘 한 거예요. 한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밟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나눠줍시다 뭐 하고 하죠. 근데 그 애들도 다 알고 보면 그 자식들도 다 범죄자입니다. 지는 지 가지려고 온갖 별짓 다 하거든. 또 그리고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특히 욕을 많이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왜 그 자식들은 내가 욕을 하냐면은 위선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선자. 앞에서는 온갖 서민들을 위한 척 다 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다 챙기고 있거든. 맨날 미국 욕하면서 저거들 미국 다 보내놓고. 그래서 내가 그 자식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고 다 범죄자들로 돼 있다니까 선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가지고 또 뭐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줄 필요는 없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좀 나눠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경쟁에서 뒤지면은 걔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냥 남들보다 못 배우고 잘 배웠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내가 살아있고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었다. 뭐 성공을 떠나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 많이 죽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베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척도 누구라도 하다못해 부모라도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